자, 이거 세 번째, 총포도금,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 포, 화약류가 있잖아요. 총 종류, 교재를 보세요. 굉장히 많죠. 총 종류가요. 포 종류가 5가지 있고, 그 다음에 화약류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비임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총에서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기관권총 있잖아요. 이 기관권총은 권총에는 포함되지만 기관총에는 제외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관권총은 권총에는 포함되지만 기관총에는 제외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포는요, 5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중구경포, 박격포를 제외한다. 대구경포도 박격포를 제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도검이라는 게 있어요. 도검. 도검은 칼날 길이가 몇 cm 이상을 말합니까? 15cm 이상을 말합니다. 칼날 길이가 몇 cm요? 15cm 이상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다면 뭐예요? 도검으로 본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검 종류는 10가지 정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크 나이프와 빗줄 나이프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제크 나이프는 칼날 길이가 몇 cm예요? 6cm예요. 그래서 제6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제6 덮밥, 제6 볶음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비출 라이프는 B55 그리고 각도는 45도 이상입니다. B55 그죠? B5가 아닙니다. B55 이 말입니다. B5나 이 말입니다. B55 4.5cm 기억하세요. 제크 나이프는 제6 비출 라이프는 B55 45 됐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도 몇 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분사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 살균, 살충용, 산업용 분사기는 제외한다. 그리고 전자충격기는 산업용,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석궁은 국궁,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권자가 있는데요. 4조, 6조, 9조, 12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토탈 정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총포, 총 종류 많았잖아요. 포 종류도 많잖아요. 하약류 종류가 하약, 포약, 화공포 크게 3가지가 있고 기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총포, 제조, 수출입은 누가 합니까? 청장 아니면은 시도청장이 하는 거예요. 판매는 누가 하는 거죠? 무조건 시도경찰청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소지, 설치 허가권자는 시도청장 아니면은 서장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먼저 제조 수출입은 무조건 청장 아니면은 시도청장, 판매는 시도청장, 소지 설치권자는 설치 허가권자는 시도청장 또는 서장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총에 대해서, 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포, 제조 수출입은 누가 합니까? 청장, 시도청장이 하는데 청장이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청장이 하는 것은 뭐죠? 바로 건총, 기관총, 소총, 포가 됩니다. 총 많은 종류 중에서 건기소 3가지 총하고 포에 대한 제조 수출입은 청장이 하고 나머지 총에 대해서는 시도청장이 허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약류는요. 하약류는 3가지가 있잖아요. 청장이 하는 거는 뭐예요? 하약, 폭약입니다. 그럼 하공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청장이 하고 기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청장이 한다. 그래서 제조 수출입 청장이 하는 것은 건기소, 포, 하약, 폭약 나머지는 모두 시도청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포, 화약류, 기타, 판매는 무조건 시도청장이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 설치, 허가권자입니다. 자, 총포, 소지, 허가권자는요, 시도청장이 하는 것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시도청장이 하는 건 5가지가 뭐죠? 건기소, 어사, 건총, 기관총, 소총, 의획총, 사격총, 그리고 포, 소지, 허가권자는 시도청장이고 나머지 총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양류, 설치가 아니고 이거는 설치죠. 설치 허가권자가 됩니다. 시도청장이 하는 거는 뭐예요? 1급, 2급 저장소, 실탄, 도화선, 수중, 꽃불, 1급, 2급 실도수 꽃불은 시도청장이 허가를 하고 나머지는 서장이 하고 기타도 서장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잘 들으세요. 총포, 화약류, 기타, 제조, 수출이 청장이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청장이 하는 것만. 나머지는 시도청장이니까요. 건기소, 포, 하약, 폭약. 나머지는 모두 시도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는 무조건 시도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총포, 소지, 허가권자. 시도청장이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총포는 건기소, 오사포가 되겠고 하양류 저장소는 1급, 2급 실도수 꽃불.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서장이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적으세요. 하양류입니다. 폐기시 신고 서장이 합니다. 양도, 양수 허가도 서장이 합니다. 운반 신고도 서장한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소, 발파, 연소도 서장이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허가권자를 맞추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대해서 먼저 표로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제조업자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자, 제조업자 결격 사유인데요. 나이는 20세 미만인 자 안 됩니다. 검거 이상 실형 3년, 검거 이상 집행유예는 1년, 허가 취소는 3년. 아시겠죠? 여기 뒤에 보면은 조문이 나와요. 여기. 알겠습니까? 조문이 나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뒤에 나오니까 진짜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총포 등 소지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나이는 똑같아요. 20세 미만이고, 이거는 벌금형은 5년이고, 검거 실형은 5년, 검거 집행유예는 3년, 예외적으로 5년이 있습니다. 조금 전 조문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허가 취소는 1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보안 책임자 결격 사유는 이 표에서만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총포 등 소지 결격 사유와 똑같아요. 20세, 5년, 5년, 3년, 예외적으로 5년, 1년 똑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추가되는 거예요. 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1년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개는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시험 정답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제조업자 결격 사유는, 자, 나이는 20세 미만, 검거 실행은 3년, 검거 집행유예는 1년, 허가 취소는 3년. 그 다음에 소지자 결격 사유는 나이는 20세 미만, 벌금은 5년, 검거 이상 실행은 5년, 검거 이상 집행유예는 3년, 예외적으로 5년, 허가 취소는 1년. 그 다음 보안 책임자 결격 사유는 나이는 20세 미만, 벌금은 5년, 검거 이상 실행은 5년, 검거 이상 집행유예는 3년, 예외적으로 5년, 허가 취소는 1년, 면허 취소도 1년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문을 한번 볼게요.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조업자 결격 사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허가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검거 실형은 몇 년? 3년이고 검거 집행유예는 1년이고 나이는 20세 미만이고 허가 취소는 3년이다. 이것만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소지자 결격 사유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죠? 자, 나이는 20세 미만이고, 건고 실형은 5년이고, 벌금은 전부 다 5년이라고 그랬어요. 벌금은 다 5년이 됩니다. 그리고 건고 집행유예는 3년이고, 건고 집행유예는 3년이지만 예외적으로 건고 집행유예도 5년짜리가 밑에 가나다 세 개의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지선은 1년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암기를 못해요. 자, 우리가 총포 소지 허가 갱신이 나옵니다. 자, 총포 소지 허가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해야 돼요. 허가 받은 다음 날로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년이지 5년마다 하면 틀립니다. 두 군데를 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허가 받은 다음 날부터 아닙니다. 허가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5년마다 하면 틀리니까 두 군데를 잘 보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총포 등 취급 제한이 되겠는데요. 취급 제한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소지자 결격 사유가 있고 취급 금지 연령이 있어요. 취급 금지 연령은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소지 금지 연령은 20세 미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세 미만이 되는 거죠. 그죠? 18세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하향률 폐기. 자, 폐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폐기는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폐기는 서장한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복습하는 거예요. 양도, 양수 제한 허가도 서장한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양도, 양수, 그리고 앞에 보면은 폐기, 이거 말고 또 있죠. 발파, 연소, 운반시 신고 다 서장한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4장, 총포도금, 하향류, 군사기, 전자충격기, 석군관리입니다. 자, 하향류, 저장소, 설치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청장 아니면은 서장이 한다. 이 중에 1급, 2급 시도수급부는 시도청장이고 나머지는 서장이 한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운반시에도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예, 서장한테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고요. 자체 안전교육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제조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계획을 세워서 시도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서장한테 승인을 받는다 하면은 틀리니까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기 안전검사는 매월이 아닙니다. 매 분기도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검사가 있어요. 자, 완성검사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나 하향률 저장소 설치자는 그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시설 설비에 대해서 허가 간청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년법상 소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19세 미만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간할 증명입니다. 자, 소년보호 사건 간할은 어디예요? 예, 바로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로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 소년보호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아니면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년보호 심리와 처분 결정은 단독 판사의 합의가 아니에요. 합의부가 아니고 단독 판사가 된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년법 처리 절차는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조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범죄 소년이 있어요. 나이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자, 범죄 소년에 대해서는 서장이 검사에게 송치를 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유죄 재판이 자 나면은 바로 형사처분 소년교도소로 수감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23세가 되면은 일반 교도소에서도 가능하다.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 무조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하야 하면 틀리는 거예요.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하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어요. 촉법소년은 10세부터 14세 미만이고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자, 이거는 서장이 검사에게 송치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를 합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소년은 형사처분을 하는 거고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보호처분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소년은 범죄를 범한 소년이잖아요. 그 당연히 형사처분을 묻는 거죠.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촉법소년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에 속합니다. 형사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우범소년은 범죄를 범할 우려가 많은 소년들 10세부터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범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지 범죄를 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장이 검사에게 송치를 하게 되면 검사가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면은 이 친구는 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인정이 되면 검사는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 소년부로 송치를 하잖아요. 소년부에 조사를 할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는 보호처분 안 되겠고 검거 이상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부는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요거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은 소년한테는 유리한 거죠. 무조건 하야 한다.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은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합니다. 그 소년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거예요. 나이가. 소년법 처리 절차는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9세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소년법 처리 절차가 아니고 형사 처리 절차가 되는 거죠. 19세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소년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검거 이상 범죄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검거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소년부는 검사에게 무조건 뭐예요? 송치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1번, 2번은요.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검사에게 송치를 하고 검사가 종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여러분들 잘 구분합니다. 그래서 빨간 선은 하여야 한다 이 말이고 이게 하늘색은 뭐예요? 송치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범죄 소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를 범한 소년을 범죄소년이다라고 했고요. 촉법소년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나이는 10세부터 14세 미만입니다. 죄를 보면 범죄소년은 나이가 14세부터 19세 미만이고 촉법소년은 10세부터 14세 미만이에요. 우범소년은 뭡니까? 우려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부터 19세 미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범 소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2호, 3호는 이거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죠. 자,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2호, 3호에 해당되는 소년이 있을 때는 서장은 직접 간을 소년부로 송치한다.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부로 송치한다 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7조를 봅니다. 그림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소년부는요, 조사를 해보니까 검거 이상형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검사에게 무조건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그림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소년부의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가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니다. 그림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사건입니다. 이것도 그림이 있죠. 자, 이거는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정도 해도 충분하겠다 인정이 되는 경우는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년부는 검거의사, 소년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검거의사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그림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원의 송치입니다. 자,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 관할 소년부에 송치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호처분 효력이 됩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없다. 자, 이미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 제기 못하고 또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 정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심리 개시 결정이 있을 때부터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가 된다 하는 것. 언제부터?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사형, 무기형, 완화, 부정기형. 이게 또 시험의 경제에도 출제 비중이 높은 내용인데요.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죄를 범할 당시라고 되어 있어요. 사형, 무기형, 완화. 죄를 범할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죠? 18세 미만입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은요, 사형, 무기형은 안 돼요. 15년, 최고 15년 위징역으로 선고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죄를 범할 당시 대신에 적으세요. 판결 선고 당시라고 하면 틀립니다. 18세 미만 대신에 19세 미만이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15년 대신에 20년 하면 틀리는 겁니다. 이걸 조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소년은 사형, 무형은 안 되고 최고 20년 유기징역으로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범죄는 우리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소년은 사형, 무형은 안 되고 15년이지만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 소년은 20년 유기징역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부정기형은요. 이 용어들은 형사법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요. 자,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 유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경우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를 하는데
이때 장기는 10년이고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부정경은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강경할 수가 있고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환영처분 금지입니다. 자, 환영처분 금지는요. 자,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환영처분 금지입니다.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도역장 유치선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고 벌금 뭐 1,500만 원 벌금 맞았다. 그런데 내가 돈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는 거죠. 하루 일당 얼마 해가지고 1,500만 원 될 때까지 노역을 해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년이 형 집행 중에 나이가 이제 23세가 되었습니다. 감방에 들어간 지는 18세인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살다 보니까 나이가 23세가 되었어요.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가 맞지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소년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23세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처분 형의 집행이 되겠는데요. 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 공고 불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형을 먼저 집행하는 거예요. 보호처분보다. 보호처분 후 형을 집행한다 하면 맞아 틀려요. 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성매매 알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